자, 오늘은 이항분포에 대해서 배워보겠습니다. 우선 이항분포라는 걸 설명을 할게요. 우리가 전에 배웠던 것 중에서 동전 던지기라는 게 있었어요. 자, 그럴 때 동전을 던지면 당연히 그 기본 결과는 앞면이거나 뒷면이지요. 또 경험적인 확률을 얘기할 때 씨앗이 싹이 틀 확률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었어요. 그런 경우를 생각한다고 하면 씨앗은 당연히 싹이 트거나 아니면 싹이 트지 않거나 이렇게 둘 중에 하나죠. 그렇죠. 동전 던지기가 앞면이거나 뒷면이거나 이렇게 두 개의 기본 결과를 갖듯이 싹이 트는 것도 싹이 트거나 싹이 트지 않거나 이렇게 두 개의 기본 결과를 가져요. 그렇죠? 병원에서 출생한 신생아의 성별을 우리가 조사를 한다 그러면 여자이거나 남자이거나 역시 기본 결과가 두 개예요. 그렇죠? 이것처럼 우리가 이제 어떤 실험을 반복해서 시행을 할 텐데 그 각 시행마다 표본 공간이 두 개의 표본점만 갖고 있는 경우 그러니까 기본 결과가 딱 두 개밖에 없는 거예요. 이거거나 저거거나 이렇게 딱 두 개밖에 없는 거 두 개의 표본점을 갖고 있을 때 우리는 그런 시행을 베르누이 시행이다 라고 불러요. 자, 그럼 베르누이 시행이라는 것을 기억을 하고 있어야 됩니다. 베르누이 시행은 표본점이 두 개만 있는 거다. 어렵지 않죠? 자,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베르누이 시행이라고 얘기하려고 하는 것은 어떤 것을 조사를 하더라도 우리 관심의 대상이 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관심의 대상은 성공이다 라고 이름을 주고 그렇지 않고 나머지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것 말고 나머지 전체 그것을 실패다 라고 이름을 주면 항상 대상을 성공과 실패 이렇게 나눌 수 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결국은 베르누이 시행처럼 생각해 볼 수 있어요. 그렇죠? 자, 그렇게 이제 생각을 하고 있으면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베르누이 시행이라는 걸 알았어요. 그걸 가지고 지금 여기 제목처럼 우리가 이항분포라는 것을 배우려고 합니다. 앞에서 확률 변수와 그 분포에 대해서 배웠죠. 그렇죠? 확률 변수라는 것은 S 위에 정의된 함수였어요. 그렇죠? 그리고 확률 변수가 어떤 분포가 있을 텐데 그 분포를 우리는 확률 분포다 이렇게 불렀어요. 그렇죠? 여기서 얘기하는 이항 분포도 어떤 확률 변수의 분포를 얘기하는 건데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우리는 이항 확률 변수라는 걸 정의를 할 거고 이게 함수라고 했죠. 지난 시간에. 그 이항 확률 변수의 확률 분포를 우리는 이항 분포다 이렇게 부를 거예요. 자, 그러면 오늘 배울 것은 이항 분포에 관한 겁니다. 정의를 해볼게요. 조금 전에 베르누이 시행이라는 걸 정의했어요. 표본점이 두 개밖에 없는 거야. 알고 있죠? 그런 베르누이 시행을 우리가 N번 반복해서 시행할 거예요. 그러니까 같은 베르누이 시행을 계속 반복한다.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베르누이 시행 중에 지금 예를 든 것이 동전 던지기가 있었어요. 그렇죠? 그럼 동전을 반복해서 던지는 거예요. 동전을 10번 던져보고 20번 던져보고 이렇게 반복해서 던져보면 이게 바로 베르누이 시행을 반복해서 시행하는 거예요. 어렵지 않죠? 자, 그럴 때 각 시행마다 성공할 확률, 그 성공할 확률을 우리는 P라고 쓸 거예요.
예, 그 성공할 확률이 달라지면 안 됩니다. 항상 일정해야 돼요. 그러니까 동전을 던졌을 때 예, 우리가 앞면이 나오는 것을 성공이다. 예, 이렇게 이름을 준다면 예, 그렇다면 나머지는 뒷면이니까 뒷면이 나오면 실패가 되겠죠. 그렇죠? 예, 그럴 때 앞면이 나올 확률 그것을 P라고 쓰는 거예요. 그러면 앞면이 나올 확률은 2분의 1이니까 동전 던지기를 했을 경우에는 P가 2분의 1이 되는 거죠. 그렇죠? 그때 실패할 확률, 그러면 성공 아니면 실패니까 우리 여사건 배웠죠. 예, 성공할 확률이 P다. 그러면 전체 확률은 1이니까 실패할 확률은 1에서 P를 빼주면 됩니다. 그렇죠? 예, 해서 실패할 확률 1-P를 예, 우리는 Q라고 쓸 거예요. 항상 예, 기억해 두세요. 예, 성공할 확률은 P라고 쓰고 실패할 확률 1-P 그건 Q라고 쓴다. 예, 그렇게 기억을 하시면 됩니다. 예. 자, 그럴 때 예, 성공할 확률이 항상 일정해야 돼요. 동전 던지기는 첫 번째 동전 앞면이 나올 확률 2분의 1이죠. 두 번째 동전을 던져도 영향을 안 줍니다. 그렇죠? 예, 역시 두 번째 동전도 예, 앞면이 나올 확률은 2분의 1 일정하지요. 그렇죠? 예, 그렇게 성공 확률은 매 시행마다 달라지면 안 되고 일정해야 된다. 예, 이게 두 번째 조건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각 시행은 서로 독립이 돼야 돼요. 예, 앞에 시행이 뒤에 시행에 영향을 주지 않아요. 예, 그래서 동전을 던졌을 때 첫 번째 동전 앞면이 나올 확률 2분의 1, 두 번째 동전 첫 번째 동전에 영향을 받지 않아요. 역시 앞면이 나올 확률은 2분의 1 이런 식으로 예, 그래서 각 시행은 서로 독립이 돼야 됩니다. 이렇게 세 가지 조건을 만족하는 그런 확률 변수를 우리는 이항 확률 변수다 이렇게 부를 거예요. 그리고 그 이항 확률 변수의 분포를 이항 분포다 이렇게 부르겠습니다. 어렵지 않죠? 자, 그럴 때 이제 우리가 보통 얘기하는 이항 분포 또는 이항 확률 변수라는 것을 이렇게 만듭니다. 이 세 가지 조건을 만족하는 걸 가지고 와서 이렇게 만들어요. 예. 성공할 확률이 P가 되는 베르누이 시행을 N번을 반복했을 때 우리는 성공한 횟수를 확률 변수 X라고 둘 거예요. 이해됐죠? 예. 이렇게 성공한 횟수를 X라고 둔다. 기억해 두세요. 자, 그럼 당연히 성공한 횟수, 이것은 확률 변수지요. 그렇죠? 그것을 이항 확률 변수다. 이렇게 부를 거고, 그것의 확률 분포를 이항 분포다. 이렇게 부를 거예요. 어렵지 않지요? 이렇게 이항 분포에 대해서 정의를 했습니다. 기억을 해 두셔야 돼요. 그렇다면, 우리가 이제 확률 변수 얘기를 하면서 그 확률을 계산해 봤었어요. 그렇죠? 예, 그때 이건 이제 이산적인 거였으니까 x가 될 확률 지난 시간에 배웠죠. x가 될 확률 변수 x의 대문자 x입니다. 확률 변수 대문자 x의 그 값, 함수 값 소문자 x 그렇죠? 확률 변수 대문자 x의 값이 소문자 x가 될 그런 확률, 그 확률을 우리가 함수로 fx라고 쓸 거예요. 기억해 두세요. 그러니까 fx라는 함수는 p, x는 x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됩니다. 자, 그렇다면 간단하게 생각을 해볼까요? 이항 분포에서 x가 x번 될 그런 확률이 얼마인가 계산을 해봐요. 자, 우리가 얘기하는 것은 시행을 n번 반복했어요. 그렇죠? 성공의 횟수를 대문자 x라는 함수로 놨으니까 그 값이 소문자 x다라는 것은 우리가
n번 시행했을 때 성공을 소문자 x번 성공할 확률이 얼마냐라는 거죠. 그렇죠. 자, 그렇다면 계산해 볼까요? n번 중에서 x번 성공을 한 거니까 그럼 나머지는 어떻게 됐어요? 실패했죠. 전체는 n번인데 x번 성공했으니까 n-x번은 실패했죠. 그렇죠? 그 확률은 성공 확률이 p니까 실패할 확률은 1-p예요. 그렇죠? 우리는 1-p를 q라고 쓰기로 했어요. 그렇죠? 그러면 n-x번 실패했으니까 서로 독립이니까 그 실패할 확률을 n-x번 그냥 곱해주면 됩니다. 실패한 것에 대해서는. 그렇죠? 성공한 것은 x번 성공을 했으니까 역시 독립이니까 p를 x번 곱해주면 돼요. 그렇죠? 자, 그러면 x번 성공하고 n-x번은 실패했는데 그 경우마다 그렇게 되는 확률은 독립이니까 성공한 거 x개, 그럼 p가 x개, 실패한 거 n-x개, 그럼 q가 n-x개 이렇게 곱하면 되는데 그게 몇 가지나 있냐라는 거예요. 우리 셈 규칙이라는 걸 배웠죠? 그렇죠? 순서는 관계없어요. n번 중에서 x번 성공하면 되는 거니까 예를 들어서 3번 중에서 한 번 성공한다라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첫 번째에 성공할 수도 있고 그럼 나머지 뒤에 2번은 실패한 거죠. 두 번째 성공할 수도 있어요. 그러면 첫 번째와 세 번째는 실패한 거죠. 아니면 마지막에 세 번째 성공할 수도 있어요. 그렇죠? 그러면 첫 번째, 두 번째는 실패한 거죠. 자, 그러니까 순서에 관계없이 그렇게 한 번 성공하는 것은, 3번 중에 한 번 성공하는 것은 그런 3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 성공하든지, 두 번째 성공하든지, 세 번째 성공하든지. 그렇죠? 그러니까 3개 중에서 성공을 하나 꺼내는 조합의 수가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n번 중에 x번 성공한다라는 걸 가지수를 세려고 하면 결국 n개 중에서 x개의 성공을 꺼내는 순서하고 관계없으니까 조합의 수가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n 컨비네이션 x만큼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그만큼 곱해주면 됩니다. 그래서 fx는 n번 중에 x번 성공할 확률이라는 거고 그 값을 계산하면 조합으로 n 컨비네이션 x 곱하기 성공한 거 p의 x승, 실패한 거 q의 나머지 n-x승 기억할 수 있죠. 이 식은 기억하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여러분들이 나중에 시험을 치게 되면 시험을 칠 수 있어요. 이걸 가지고. 자, 그리고 이 이항분포를 이항분포를 영어로 binomial distribution이라고 해요. binomial 이란 뜻으로 앞에 b를 쓸 거예요. binomial 하는 뜻입니다. 그래서 n번 던졌는데 그렇죠? 성공할 확률은 p야 라는 뜻으로 몇 번 던진 거냐 라는 것하고 성공 확률이 얼마냐라는 걸 가지고 이 분포를 표기를 할 거예요. 그래서 BNP라고 표기를 하겠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변수 x가 있으니까 x를 꼭 표기하지 않아도 돼요. 그런데 표기한다라고 하면 이렇게 x를 먼저 표기해서 b, x, n, p 이렇게 쓰기도 할 거예요. 그냥 간단하게 BNP라는 걸 많이 쓸 테니까 이렇게 이항분포는 BNP야 기억하시고 BNP라는 것은 이게 이항분포인데 시행마다 성공할 확률은 P야 이렇게 알아두시면 됩니다. 그리고 횟수는 이 베르누이 시행을 앞에 거 n번 반복한 거야 이렇게 체크할 수 있어야 돼요. 기호를 가지고 가볼까요? 자, 그렇다면 우리가 이제 앞에 페이지에서
예, 그 fx라는 함수를 계산을 했었죠. 그렇죠? 예, 조합으로 표현된다라는 걸 얘기를 했었는데 그걸 예, 한번 확인해 볼 거예요. 예, 동전을 3번 던졌다라고 한번 생각을 해 볼게요. 그럼 조금 전처럼 예, 앞면 아니면 뒷면 이렇게 나올 거니까 예, 표본점 2개밖에 없어요. 예, 그러니까 베르누이 시행이 됩니다. 그렇죠? 자, 그럴 때 예, 우리가 앞면이 나오는 케이스를 예, 성공이다 라고 한번 가정을 해 볼까요? 앞면에 관심이 있어요. 자, 그렇다면 매 시행마다 성공할 확률 P는 예, 2분의 1입니다. 앞면이 나올 확률이니까. 그렇죠? 예, 그리고 3번 던졌으니까 시행한 횟수는 예, N은 3이 되지요. 그렇죠? 예, 그렇게 하고 계산해 볼 거예요. 자, 그러면 동전을 3번 던졌으니까 첫 번째 던진 거, 두 번째 던진 거, 세 번째 던진 거 이렇게 있을 거고 경우마다 한번 따져 볼게요. 예, 첫 번째도 앞면, 두 번째도 앞면, 세 번째도 앞면이 나올 수 있죠. 그렇죠? 그렇다면 3번 다 성공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경우는 3번 성공했으니까 P를 3번 곱해서 P의 3승 그 확률을 계산하면 2분의 1을 3번 곱한 거니까 8분의 1이죠. 그렇죠? 예, 그렇게 계산하면 됩니다. 마찬가지 예, 경우로 이제 다 따집니다. 자, 첫 번째는 앞면이 나왔어요. 두 번째도 앞면이 나왔어요. 근데 세 번째는 뒷면이 나올 수 있어요. 그렇죠? 그런 경우도 계산하면 예, 2번 성공했고 1번 실패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성공한 거 2번 P제곱, 실패한 거 1번 Q. 근데 전부 2분의 1씩이니까 예, 곱하면 역시 8분의 1이에요. 이 경우도. 그렇죠? 자, 그렇게 이제 경우의 수를 다 따져본 겁니다. 첫 번째 앞면, 두 번째는 뒷면, 세 번째는 앞면. 예, 역시 P가 2분의 1이니까 Q도 1-2분의 1 이렇게 계산한 거니까 역시 2분의 1이죠. 예, 그래서 확률은 다 8분의 1씩이에요. 모든 경우가. 그렇죠? 자, 그러면 이제 경우가 8가지가 있죠. 동전 3개 던졌는데 각 동전마다 앞면 아니면 뒷면 2개의 결과식이 있고 그 각각의 결과마다 또 다음번에서 2개씩 있으니까 2의 3승 8가지 경우가 있죠. 셈 규칙으로 그렇게 셀 수 있죠. 그렇죠? 자, 그래서 경우를 다 따져본 거예요. 예, 네 번째는 첫 번째 동전이 뒷면, 예, 두 번째가 앞면, 세 번째가 앞면 이렇게 나올 수 있고 그 다음은 첫 번째가 앞면, 두 번째가 뒷면, 세 번째가 뒷면 이렇게 나올 수 있고 그렇죠? 그 다음은 첫 번째가 뒷면, 예, 두 번째가 앞면, 세 번째가 뒷면 이렇게 나올 수 있고 그렇죠? 예, 그 다음은 첫 번째 뒷면, 두 번째 뒷면, 세 번째는 앞면 이렇게 나올 수 있고 마지막으로 전부 뒷면이 나올 수 있어요. 그렇죠? 그 경우마다 다 계산해도 각각이 다 8분의 1씩입니다. 그렇죠? 자, 그럼 이걸 가지고 조금 전에 얘기했던 이항분포를 한번 세볼 거예요. 동전을 3번 던졌을 때 앞면이 나오는 것을 성공이라고 하자. 이렇게 약속을 합니다. 자, 그러면 3번 던져서 한 번 성공할 확률이 얼마냐라고 묻는다면 3번 던져서 한 번. 그러면 앞면이 한 번 나온 케이스지요. 그렇죠? 그러면 이 표에서 한번 찾아볼까요? 앞면이 한 번 나온 케이스가 여기 있네요. 그렇죠? 여기도 앞면이 한 번 나왔어요. 그렇죠? 여기도 앞면이 한 번 나왔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앞면이 한 번 나왔다라는 것은 3번 중에서 앞면이 한 번인 거예요. 그렇죠? 순수하고는 관계없어요. 앞면이 제일 앞에 있어도 두 번째 있어도 세 번째 있어도 돼요. 그렇죠? 그런데 한 번만 있으면 되는 거죠. 그러니까 3개 중에서 하나를 꺼내는 조합이지요. 그렇죠? 해서 3 컨비네이션 1. 3 컨비네이션 1은 3이지요. 그래서 3개가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결국은 한 번은 성공하고 P, 2번 실패했으니까 PQ제곱. 그렇죠? PQ제곱이 3개씩 있는 거예요. 그렇죠?
예, 그래서 PQ 제곱에다가 3을 곱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8분의 3이 나오는 거지요. 그렇죠? 예, 이렇게 계산한 거예요. 마찬가지, 두 번 성공할 확률을 구해라 그랬다면, 이번에는 앞면이 두 번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뒷면이 한 번 있는 케이스지요. 여기 하나 있어요. 그렇죠? 여기도 하나 있어요. 여기도 하나 있어요. 그러니까 결국 앞면이 두 번 나오는 것은 세 개 중에서 두 번, 3 컨비네이션 2가 되지요. 그렇죠? 해서 얘는 3 컨비네이션 2만큼 계산한 거예요. 그렇죠? 예. 조금 전에는 한 번 나왔으니까 3 컨비네이션 1을 계산한 거고. 그렇죠? 예. 근데 3 컨비네이션 2도 3이죠. 그래서 세 가지가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8분의 1, 이번에는 두 번 성공하고 한 번 실패, P제곱 Q 해서 P제곱 Q라는 것도 3 컨비네이션 2, 세 번 있었다. 그렇죠? 그렇게 한 거예요. 세 번 성공한 거라는 것은 앞면만 세 번 나온 거니까, 여기 있네요. 그렇죠? 그러면 세 개 중에서 세 개를 꺼낸 거니까 3 컨비네이션 3이 되죠. 그 값을 계산하면 1이지요. 우리 컨비네이션 계산하는 거 배웠어요. 그렇죠? 마찬가지 한 번도 성공하지 못한 거, 0번 성공한 거. 그럼 뒷면만 세 번 나왔죠. 그렇죠? 그렇다면 그 개수는 3 컨비네이션 0이 되죠. 3 컨비네이션 0, 1이죠. 그렇죠? 이렇게 그래서 우리가 조금 전에 이항분포에 대해서 fx를 계산해 봤는데 이런 방식으로 계산이 되는구나 하는 걸 이제 확인을 해 봤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n번 중에서 x번 성공했다라고 하면 n 컨비네이션 x 거기다가 x번 성공했으니까 p가 x번 그렇다면 나머지는 실패했으니까 q는 n-x번 이렇게 곱해진다. 어렵지 않죠? 가볼까요? 자, 그래서 이건 이제 조금 전에 설명했던 겁니다. 표를 보고 앞면이 3번 나오는 건 성공이 3번이니까 P의 3승. 그렇죠? 그런데 3 컨비네이션 3만큼 있으니까 8분의 1 곱하기 1. 그렇죠? 앞면이 2번 나오는 거라는 것은 성공이 2번이니까 P제곱 Q. 그렇죠? 근데 앞면이 2번 나오는 그 횟수는 3 컨비네이션 2. 그게 3이니까 8분의 1에 3 곱하면 8분의 3. 그렇죠? 앞면이 한 번 나오는 것은 한 번 성공, 2번 실패. PQ제곱. 그렇죠? 그런데 마찬가지로 한 번 성공할 거니까 3 컨비네이션 1만큼 있어요. 그래서 3개 있으니까 3 곱하면 8분의 3. 그렇죠? 앞면이 한 번도 나오지 않는 거라는 것은 실패만 3번 한 거니까 Q의 3승. 그렇죠? 근데 한 번도 안 나왔으니까 가지수는 3 컨비네이션 0. 그건 1이니까 1 곱하면 8분의 1. 그렇죠? 이렇게 표를 보고 계산을 해봤던 건데 근데 이거 가만히 보니까 어디서 많이 봤지요? 그렇죠? 결국은 P 플러스 Q의 3승 하는 것을 전개하면 P는 성공, Q는 실패라고 했어요. 근데 이걸 두 개의 수니까 그냥 두 수를 더한 것을 3승, 그러니까 n번 던졌다 그러면 n승, 이렇게 전개식을 한번 생각해 본 거예요. 이 3승을 전개하는 건 알죠? P의 3승 플러스 3P의 제곱 Q 플러스 3P Q의 제곱 플러스 Q의 3승. 그렇죠? 똑같죠? 이거 이항 정리를 쓸 때 우리가 요 앞에 붙는 개수를 어떻게 세요? P의 3승 앞에 온 거, 얘가 3 컨비네이션 3. 그렇죠? 그 다음 여기 개수 3은 뭔가요? 3 컨비네이션 2. 그렇죠? 여기 있는 3은 뭔가요? 3 컨비네이션 1. 그렇죠? 여기 Q의 3승 앞에 있는 1은 뭔가요? 3 컨비네이션 0. 그렇죠? 이렇게 그래서 우리가 A 플러스 B의 n승 하는 것을 전개할 때 그 개수가
바로 컨비네이션으로 계산됐던 거였죠. 그렇죠? 그럼 결국 똑같네요. 그렇죠? 해서 이항 정리할 때하고 똑같아서 이 분포의 이름이 이항 분포다. 이렇게 붙은 거예요. 어렵지 않죠? 자, 그렇다면 다시 한번 확인하면 결국은 P 플러스 Q의 n승 전개하는 것하고 똑같아요. 동일한 베르누이 시행을 n번 반복할 때 x번 성공하는 그런 걸 내가 세려고 하면 결국은 P 플러스 Q의 n승 전개식에서 그대로 가지고 오면 됩니다. 그렇죠? n개의 원소 중에서 x개를 꺼내는 조합의 수를 계산한 거예요. 그게 n 컨비네이션 x. 그렇죠? 그거만큼 P의 x승 곱하기 Q의 n-x승이 있어요. 그렇죠? 해서 x번 성공, n-x번은 실패. 이렇게 되는 것은 P의 x승 곱하기 Q의 n-x승인데 그게 몇 개나 있냐? n 컨비네이션 x개 있다. 그렇죠?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기억해 두세요. 이 함수. 우리가 이산적일 때는 이 함수를 확률 질량 함수다 라고 부른다고 했던 거 지난 시간에 배웠죠? 그래서 그걸 fx라고 쓴 거고 fx가 이렇게 표기된다. 기억해 두세요. 이 함수. 가볼까요? 자, 그렇다면 이제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어렵진 않아요. 동전을 7번 던졌어요. 앞면이 4번 나올 확률이 얼마냐?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자, 그럼 조금 전에 봤던 식을 가지고 계산하면 됩니다. 성공할 확률, 앞면이 나올 확률 2분의 1, 시행 횟수 7번, 그렇죠? 그 중에 4번 성공하는 거니까 x가 4가 될 확률, 그렇죠? 그럼 7번 중에 4번 성공, 계산하는 방식은 7 컨비네이션 4, 7번 중에 4번. 어렵지 않죠? 그러면 성공이 4번, 실패가 나머지. 그렇죠? 그럼 전체는 7번이니까 4번 성공했으면 7에서 4를 빼준 3번은 실패했어요. 그렇죠? 역시 성공할 확률이 2분의 1이니까 실패할 확률은 1에서 빼주면 됩니다. 1-2분의 1, 2분의 1이지요. 그렇죠? 자, 이렇게 계산하면 컨비네이션 다시 한 번만 써볼게요. 다음부터는 요거 안 써도 알 수 있게 연습이 되어 있어야 됩니다. 왼쪽에 있는 것의 팩토리얼을 오른쪽에 있는 수의 팩토리얼, 그리고 왼쪽에서 오른쪽 수 뺀 것의 팩토리얼, 이렇게 나눠준 거다. 그렇죠? 해서 7 컨비네이션 4는 이렇게 계산이 됩니다. 4 팩토리얼 곱하기 3 팩토리얼 분의 7 팩토리얼. 그렇죠? 그리고 나머지 여기 성공 실패 가지고 계산한 것은 둘 다 2분의 1이니까 하나는 4승, 하나는 3승. 그러면 7승이에요. 그렇죠? 해서 2분의 1에 7승이 곱해진 거죠. 나머지는 이제 계산기를 가지고 계산하시면 됩니다. 해서 128분의 35가 나와요. 그래서 이걸 계산하면 0.2734 이렇게 나옵니다. 소수점 아래 세 번째 자리까지만 써라 그러면 0.273 이렇게 끊으셔도 됩니다. 자, 요걸 기억해 보시고 이제 바로 이항 분포표를 써서 어떻게 할 건지 읽는 방법을 알려줄게요. 이제부터는 여러분 교재 뒤에 있는 그 제 블로그에 분포표라고 해서 따로 올려놨습니다. 그게 책의 뒤에 있는 부분인데 그걸 보셔야 돼요. 분포표. 그래서 분포표를 볼 수 있게 이제 연습을 하셔야 돼요. 이항 분포표, 그리고 표준 정규 분포표, 그리고 T 분포표, F 분포표, 그리고 카이 제곱 분포표. 요만큼은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배울 때마다 그 표를 볼 일이 있을 때 표 보는 방법도 설명을 해줄 거예요. 어떤 함수로 만들어졌고 계산이 어떻게 됐다라는 것도 설명을 해줄 거예요. 그래서 분포표 보는 방법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가볼까요? 뒤에 이항 분포표는 이렇게 생겼어요. 예, 성공 확률 P를 이렇게 써놓고 그 밑에다가 성공 확률을 쭉 나열해 줍니다. 성공 확률이 0.01이다 라는 것을 0.01 이렇게 쓴 거예요. 예, 점 앞에는 0이 있다 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예, 그리고 성공 확률이 0.10이다 라는 것은 0.1이다 라는 거예요. 10번 중에 1번 성공한다 그런 뜻이죠. 그렇죠? 성공 확률이 0.05다 라는 것은 2번 중에 1번은 성공이다 그런 뜻이에요. 예, 성공 확률이 0.70이라는 것은 10번 중에 7번은 성공한다 그런 뜻이에요. 예, 그래서 요거는 0.1이라는 얘기고 요건 0.5, 요것은 0.7 그런 뜻이에요. 그리고 시행 횟수 n이 써 있어요. 자, 여기서는 예제를 풀기 위해서 시행 횟수가 7인 것만 표로 가지고 왔어요. 그런데 표에는 7도 있고 8도 있고 다른 수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꺼번에 표를 줬을 때 여러분들은 시행 횟수를 가지고 찾으셔야 돼요. 그렇죠? 다른 데 가서 찾으면 안 됩니다. 자, 그래서 시행 횟수다. 예, 그걸 이제 7번이었으니까 문제에서는 그러면 7을 찾았어요. 그리고 옆에 있는 x라는 것은 성공한 횟수예요. 자, 그렇다면 7에는 성공 횟수가 뭐가 있을까요? 7번 시행을 했으니까 한 번도 성공하지 못하거나 한 번 성공하거나 2번 성공하거나 3번, 4번, 5번, 6번, 7번 다 성공하거나 이렇게밖에 없죠. 그러니까 시행 횟수가 7일 때는 x는 0부터 7. 그렇죠? 할 수 있죠? 시행 횟수가 그럼 8이 되면 x는 0부터 8. 어려운 거 없죠? 예, 그렇게 가시면 됩니다. 그래서 몇 번 성공한 확률을 구해라 그러면 x에서 그 성공한 횟수를 찾으시면 돼요. 자, 그럼 우리 문제는 7번 시행해서 4번 성공한 거죠. 그런데 동전 던지기였으니까 성공할 확률이 0.5였어요. 이걸 찾으시면 돼요. 자, 그럼 표를 봅니다. n에서 7을 찾고 성공한 횟수에서 4를 찾고 따라오지요. P는 0.5니까 P에서 0.5를 찾고 0.5에서 맞춰서 쭉 내려가는 거예요. 이렇게 내려가서 4번 성공할 거니까 이렇게 옆으로 오는 거예요. 해서 만나는 곳에 있는 수를 여러분들이 찾으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273 하고 되어 있는데 이게 뜻하는 것은 표에서 273 하는 것은 0점 해놓고 그 밑에 것만 쓴 거예요. 그러니까 0.273이라는 뜻이에요. 읽을 수 있겠죠? 예, 그렇게 연습하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표를 보면 아까 식을 가지고 계산을 했지만 식을 가지고 계산을 안 해도 답을 낼 수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답을 내서 4번 성공할 확률은 0.273이다. 이렇게 써주면 됩니다. 어려운 거 없죠? 예, 가볼까요? 자, 그럼 한 문제 더 풀어보겠습니다. 예, 그런데 P가 그 뒤에 있는 분포표에 없으면 직접 계산하셔야 돼요. 그래서 계산하는 식을 잊어버리면 안 돼요. 표가 주어지면 표로 찾을 수 있게 그렇게 연습하시고 그렇지 않고 그냥 계산해라 그러면 계산할 수 있게 식을 기억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예제를 하나 더 풀어볼게요. 우리가 앞에 장에서 3장에서 확률 배울 때 테이사크스병에 대해서 배운 적이 있었어요. 그렇죠? 그때 태어난 아기가 환자가 될 확률이 4분의 1이다라는 걸 배웠었죠. 그렇죠? 자, 그럼 문제가 있습니다. 그 보유자인 남녀가 만났어요. 결혼을 했어요. 자, 그런데 자녀를 5명을 낳았어요. 그때 5명 중에 4명이 테이사크스병에 걸릴 확률이 얼마냐? 또 5명 중에 5명이 테이사크스병에 걸릴 확률이 얼마냐? 이런 걸 물어볼 수 있겠죠. 그렇죠?
자, 문제가 이 중에 4명이거나 5하니까 합집합으로 하시면 됩니다. 5명의 자녀가 환자가 될 확률을 구해라 그랬어요. 4명이거나 5명 그랬으니까 4명이 되는 확률, 5명이 되는 확률 두 개를 더하면 되지요. 합집합. 그렇죠? 그렇게 계산하면 됩니다. 자, 그런데 확률이 4분의 1이에요. 4분의 1은 여러분 표에는 없어요. 그래서 직접 계산하셔야 돼요. 그런데 5명의 자녀를 계획을 했으니까 5명을 낳았다 그러면 그 시행 횟수 n에 대한 것은 5가 되는 거죠. 그렇죠? 해서 n은 5다라고 잡아주면 됩니다. 자, 그럼 이제 식을 가지고 계산해요. x가 4일 확률 5 중에서 넷 하는 거니까 5 컨비네이션 4. 그렇죠? P는 4분의 1이니까 4분의 1에 4승 4명이 환자가 됐으니까. 그렇죠? 그럼 나머지는 1-4분의 1 환자가 아니지요. 그렇죠? 그럼 요건 4분의 3입니다. 계산하면. 그리고 전체는 5명의 아이를 가졌으니까 4명을 제외하면 1명, 1명은 환자가 아닌 거죠. 그렇죠? 이렇게 식으로 기억하시면 되겠어요. 나머지는 계산기를 가지고 하시면 돼요. 해서 이걸 계산하면 1024분의 15 이렇게 됩니다. 자, 그러면 5명이 전부 환자일 확률도 계산해 줘야 되는데 이것은 5 컨비네이션 5 그렇죠? 4분의 1이 5명 4분의 3은 그럼 없어요. 0명 그렇죠? 계산하면 1024분의 1 이렇게 됩니다. 자, 그러니까 이 두 개를 합하면 4명이나 5명이 전부 테이사크스병에 걸릴 확률은 PX는 4와 PX는 5를 더해주면 되는데 PX는 4는 1024분의 15였어요. 그렇죠? PX는 5는 1024분의 1이었어요. 그래서 더하면 1024분의 16 근사값으로 0.0156 이렇게 계산이 됩니다. 어렵지 않죠? 가볼까요? 자, 이번에는 어떤 농부가 어떤 씨앗 가게에서 싹이 틀 확률이 80%가 되는 양배추 씨앗을 구입을 했어요. 4개 씨앗을 심었을 때 2개가 싹이 틀 확률을 구해라 그랬습니다. 갈까요? 역시 계산해 보겠습니다. 성공 확률 P는 80%, 0.8이지요. 시행 횟수는 4, 그럼 N은 4가 되지요. 그렇죠? 그 중에 2개가 싹이 텄다 그랬으니까 X가 2가 될 확률. 그렇죠? 자, 그러면 4개 중에 2개니까 그런 경우의 수는 4 컨비네이션 2. 그렇죠? P는 5분의 4, 0.8이니까 10분의 8, 약분하면 5분의 4입니다. 5분의 4가 2개. 그렇죠? 그럼 나머지는 실패니까 1에서 5분의 4를 빼면 5분의 1 해서 5분의 1이 2개. 어렵지 않죠? 그걸 계산하면 625분의 96이다. 이렇게 얻을 수 있어요. 자, 한 문제만 더 풀어보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항분포가 어떤 것을 의미를 하는 건지 한번 살펴볼 거예요. 자, 그럼 조금 전 예제에서 이번에는 10개 씨앗을 심었다. 그때 적어도 7개가 싹이 틀, 그럴 확률을 구해라 그랬어요. 똑같으니까 성공 확률은 0.8이에요. 그렇죠? 그런데 이번에는 10개의 씨앗을 심었으니까 N은 10이에요. 그렇죠? 근데 거기서 적어도 7개라고 했으니까 10개 중에서 적어도 7개? 그러면 7개인 경우가 있고 8개인 경우가 있고 9개, 10개 싹이 트는 경우가 있겠죠. 그렇죠? 전부 10개였으니까 그래서 X가 7일 때, 8일 때, 9일 때, 10일 때 이렇게 4개 확률을 계산해서 더해주면 됩니다. 어렵지 않죠? 그럼 X가 7인 경우는 10개 중에 7개니까 10 컨비네이션 7. 그렇죠? 성공 확률은 0.8 약분하면 5분의 4 해서 7번 성공하니까 5분의 4의 7승. 그럼 10번 중에 나머지는 3번. 실패할 확률은 5분의 1. 그러면 실패한 것은 5분의 1의 3승. 그렇죠? X가 8일 때도 똑같아요. 경우의 수는 10 컨비네이션 8만큼 있고, 그렇죠?
이번에는 성공 5분의 4가 8개, 실패 5분의 1이 2개. 그렇죠? X가 9일 확률도 경우의 수는 10 컨비네이션 9. 성공 5분의 4는 9번, 실패 5분의 1이 1번. 그렇죠? X가 10일 때도 마찬가지 10 컨비네이션 10. 경우의 수가 이만큼 있고 성공은 5분의 4, 10번, 실패는 5분의 1, 한 번도 없어요. 그렇죠? 예, 이렇게 계산하면 됩니다. 나머지는 계산기로 계산하면 X가 7일 때는 0.201 이 정도 나오네요. 근사값입니다. X가 8일 때는 0.302, X가 9일 때는 0.268, X가 10일 때는 0.107 해서 다 더하면 근사값으로 이제 0.878 이렇게 얻을 수 있어요. 어렵지 않죠? 예, 이렇게 이항분포에 대해서 예제까지는 다 풀어봤습니다. 예, 근데 이제 이항분포에 대해서 그럼 분포니까 우리 앞에서 배운 것처럼 평균도 있고 분산도 있고 표준편차도 있어요. 그렇죠? 예, 그런 것들에 대해서 잠깐 얘기를 더 해보겠습니다. 가볼까요? 조금 전에 얘기했던 것처럼 3개의 동전을 던졌어요. 자, 그럴 때 앞면이 몇 번 나왔는가를 셌습니다. 그러면 3개 동전을 던졌으니까 앞면이 한 번도 없을 수 있어요. 그렇죠? 앞면이 한 번 있을 수 있고 2번 있을 수 있고 3번 있을 수 있어요. 그렇죠? 조금 전에 했던 것처럼 이항분포 계산하는 방식대로 우리가 그런 확률을 계산해 봤어요. 그렇죠? 앞면이 한 번도 나오지 않는 확률은 8분의 1이었고, 그렇죠? 8분의 1에 한 가지 1을 곱한 거고, 한 번 나오는 경우는 8분의 1이 3번 있으니까 8분의 3이었고, 2번 나오는 경우도 8분의 1이 3번 있어서 8분의 3이었고, 3번 나오는 거는 8분의 1이 한 번 있어서 8분의 1이었어요. 그렇죠? 우리가 그것에 대해서 우리 앞 시간에 분포표를 그리는 거, 확률 분포를 구해라 그러면 표로 그리는 거, 이산적일 때는 배웠죠. 예, 그걸 그대로 그려낼 수 있는데 그게 이제 앞에서 배웠던 분포표예요. 도수 분포표처럼 생각하면 돼요. 그렇죠? 그래서 그것의 히스토그램을 그려볼 수 있어요. 그렇죠? 예, 히스토그램 어떻게 그리는지 우리 연속성 수정이라는 것까지 해서 다 배웠습니다. 예, 그렇게 해서 그리면 오른쪽에 있는 그림처럼 생겼어요. 히스토그램이 이렇게 오른쪽 그림 보세요. 그리고 이것은 수학적인 확률을 계산한 겁니다. 8분의 1, 0.125 이렇게 고친 거예요. 8분의 3 하는 것도 0.375 이렇게 고친 거고 8분의 3, 0.375 고친 거고 8분의 1, 0.125 이렇게 고친 거예요. 자, 그래서 이것은 실제로 수학적인 확률을 계산한 거예요. 그렇게 해서 히스토그램을 그린 거예요. 자, 그리고 0과 1과 2와 3 이것을 간격을 띄지 않고 이렇게 다 붙여 놓은 거예요. 이렇게 연속성 수정을 해서 자, 그럴 때 이렇게 생긴 히스토그램이 나왔습니다. 이걸 잠깐만 기억을 해보세요. 자, 그래 놓고 이제 이것을 우리가 동전을 3개 던졌을 때 또는 10개 던졌을 때 이렇게 생각을 해볼게요. 뭐 동전을 100개를 던질 수도 있겠죠. 그렇죠? 그리고 동전을 3개 던지는 것도 이렇게 한 번만 시행을 해서 이걸 계산해 볼 수 있고 2번 시행해서 또 계산해 볼 수 있고 그렇죠? 전에처럼 10,000번, 100,000번 이렇게 던져가면서 이게 변하나 안 변하나 라는 걸 볼 수도 있어요. 컴퓨터로 시뮬레이션 해볼 수 있어요. 그렇죠? 그런 시뮬레이션을 해보겠습니다. 지금 보는 화면은 수학적인 확률이다 라는 거 기억하시고 가볼까요? 자, 이제는 동전을 10개를 던질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 앞면의 개수를 세면 한 번도 안 나오는 거 0, 한 번 나오는 거 1, 그렇죠? 2번 나오면 2, 그래서 10개를 던졌으니까 앞면이 10번까지 나올 수 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0부터 10까지가 이렇게 가로축에 놓입니다. 그렇죠?
근데 한 번만 던져가지고 아까처럼 수학적인 확률을 계산할 수 있겠지만 수학적인 확률 말고 전에 얘기했던 경험적 확률을 한번 가지고 정말로 수학적 확률로 가는가 또 한번 살펴볼 거예요. 자, 그래서 컴퓨터 시뮬레이션 할 텐데 컴퓨터로 100번을 던졌어요. 그랬더니 이렇게 히스토그램이 나왔습니다. 이거는 이제 컴퓨터를 가지고 던진 거예요. 그러고 보니까 앞에서 봤던 수학적인 확률하고는 어때요? 조금 전에 3개짜리를 봤더니 대칭이었어요. 그렇죠? 근데 이건 대칭이 아니네요. 그렇죠? 자, 그렇다면 100번 던졌을 때 이런 히스토그램이 나왔으니까 이제 던지는 횟수를 증가시켜 봅니다. 가볼까요? 자, 그래서 이번에는 똑같이 10개 동전을 던지는데 시뮬레이션을 1000번 던져서 시뮬레이션을 해봤어요. 그랬더니 어때요? 1000번 던지니까 조금 전보다는 그래도 대칭인 모양으로 가려고 자리를 잡고 있죠? 그렇죠? 이렇게 더 가볼까요? 그래서 이번에는 10개의 동전을 10,000번 던졌어요. 자, 10,000번 던졌다 그러면 이제 많이 던진 거에 속합니다. 그리고 시뮬레이션 해봤더니 어때요? 실제 그 수학적인 확률 그것처럼 대칭인 모양을 가지고 있는 것처럼 보여요. 그렇죠? 이렇게 던지는 횟수를 증가시켜주면 실제 우리가 지금 시뮬레이션 하면서 얻은 경험적인 확률이 실제 그 모델 그러니까 수학적인 확률 그리로 접근해가는 그런 경향이 있다라는 걸 역시 또 볼 수 있어요. 그렇죠? 그럼 또 가볼까요? 자, 그래서 이제 실제 10개 동전을 던졌을 때 이론적인 확률 분포를 한번 그려봤어요. 그때 10개 중에서 앞면이 한 번도 나오지 않을 확률 계산하면 0.00098 이렇게 됩니다. 한 번 나올 확률 0.00976 이렇게 나와요. 해서 5번 나올 확률, 6번 나올 확률 점점 증가시키면서 10번 나올 확률까지 계산할 수 있어요. 그러고 보니까 실제 수학적인 확률은 이렇게 대칭인 구도를 가지고 있네요. 그렇죠? 이렇게 계산이 된 겁니다. 자, 그래서 실제로 이론적인 확률을 가지고 히스토그램을 그리면 이런 그림이 나온다. 그렇죠? 앞에서 시뮬레이션 한 것하고 비교를 해보니까 어때요? 한 10,000번 던지니까 실제 이론적인 확률에 접근해 가고 있죠. 그렇죠? 이런 걸 볼 수 있습니다. 가볼게요. 자, 그럼 이번에는 동전을 3개 던졌을 때하고 10개 던졌을 때하고를 비교해 볼 거예요. 실제 이론적인 확률을 가지고 히스토그램 그린 것을 비교해 볼 거예요. 자, 동전을 3번 던지면 이 히스토그램에 직사각형들이 있어요. 그렇죠? 이게 막대 그래프를 연속성 수정해서 그린 거니까. 그런데 보니까 폭이 넓어요. 그렇죠? 그런데 10번 던지면 어때요? 하나 직사각형의 폭이 이렇게 점점 작아진다라는 걸 볼 수 있어요. 그렇죠? 3번 던질 때보다는 폭이 이렇게 작아졌어요. 폭이 작아졌다라는 것은 우리 히스토그램의 성질 배웠죠. 히스토그램은 결국 이 확률이라는 것은 요 사각형의 넓이하고 같아야 돼요. 그렇죠? 여기 폭이 1이니까 폭이 1이니까 그 넓이가 바로 그냥 높이가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이 넓이가 여기 써 있는 0.125가 되는 거죠. 그렇죠? 근데 3번 중에 한 번일 때는 0.125. 그러니까 당연히 10번 중에 한 번일 때를 계산하면 달라지겠죠. 작아지겠죠. 그렇죠? 이렇게. 그래서 3번 중에 한 번 성공할 확률은 이만큼입니다. 0.375. 그렇죠? 10번 중에서 한 번 성공할 확률은 여기 1이니까 이만큼이네요. 0.00976. 그렇죠? 당연히 직사각형 넓이가 작아졌어요. 그래서 확률도 10번 중에서 한 번이라는 것은 3번 중에서 한 번보다는 여기 1일 때가 한 번입니다.
그거하고는 비교하면 작아지게 되죠. 그렇죠? 예. 다 그런 겁니다. 예, 이렇게 해서 10번 중에서 2번 하고 3번 중에서 2번 하고도 비교해 볼 수 있어요. 그렇죠? 그렇다면 당연히 여기 사각형의 넓이가 3번 중에서 2번 성공, 여기는 10번 중에서 2번 성공, 예, 이렇게 작아졌죠. 그렇죠? 그 확률도 작아지고 있다. 그렇죠? 자, 요것을 이제 점점 예, 그 동전의 개수를 처음엔 3개, 그 다음엔 10개, 그 다음엔 100개 이렇게 그려가면 예, 거의 이산적이다라는 것을 느끼지 못하고 연속적인 것처럼 느껴질 수 있어요. 예, 요건 이제 뒤에 5절에 가서 배우게 됩니다. 예, 그때 다시 한번 얘기하기로 할게요. 예, 근데 지금 이 그림에서 그렇구나 하는 걸 생각을 하고 지나가면 됩니다. 예, 그렇게 비교해서 봤습니다. 어렵지 않았죠? 네, 가볼까요? 자, 그럼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가 오늘 배웠던 이항분포에 대해서 평균, 분산, 표준 편차라는 걸 얘기하고 이 시간 마무리하겠습니다. 자, 결과만 얘기해 줄 거예요. 이걸 계산하는 것은 조금 복잡한 과정을 거쳐야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그냥 결과만 기억해 주시면 됩니다. 하지만 이 결과를 기억하셔야 뒤에서 문제를 풀 수 있어요. 그래서 결과를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결론만 얘기해 줄게요. 이항분포의 평균은 우리 μ라고 쓸 거죠. 시행 횟수 n하고 성공 확률 p하고 곱하면 됩니다. μ는 np예요. 기억하세요. 그리고 분산은 시그마 제곱이라고 쓸 텐데 npq입니다. 시행 횟수하고 성공 확률하고 실패 확률을 곱하면 돼요. 그럼 표준 편차는 쉽지요. 분산의 루트만 씌우면 되니까 시그마는 루트 npq다. 이렇게 계산이 됩니다. 그래서 이항분포에 대해서 평균, 분산, 표준 편차는 결과만 알고 있으면 돼요. 요거는 이제 실제로 계산하려면 정률 생성 함수라는 걸 가지고 족분해서 계산하는 방법이 있어요. 그 무한급수까지 사용해야 되고 그래서 우리 과정 중에서는 배우진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조금 더 고급 통계를 배우게 된다면 그때는 배울 수도 있어요. 하지만 우리 과정에서 이 결과는 써야 되니까 이 결과는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그럼 오늘은 여기까지 이항분포에 대해서 배워봤어요. 오늘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